약 17년 됐죠. 17년 동안에 벤처가 얼마큼 컸느냐. 저희가 시작할 때 500개가 안 되는 벤처 기업이 3만 5천 개로 크고, 벤처 전체 매출액은 삼성전자의 1.5배 규모입니다. 2011년 기준 1.5배입니다. 지금 또 아마 그 정도 넘어서고 있을 거예요. 국가 GDP 성장의 1.5%, 지금 한 절반 정도 벤처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제가 만든 회사 하나만이 매출 1000억이 넘었어요. 근데 10년 뒤가 되니까 380개 회사가 매출 1000억이 넘습니다. 1조 넘는 회사 6개가 등장하고, 이게 이제 벤처의 성과죠. 자, 그런데 문제는 대기업은 성장에 기여하지만 고용에 기여를 못합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대기업은 총 고용이 200만에서 140만으로 줄었어요. 근데 벤처는 신규 고용을 140만을 새로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성장과 고용이 선순환되기 위해서 대기업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만 그런 거냐? 미국도 4%의 벤처가 일자리 60%를 만들어냈습니다. 일자리 만드는 건 누가 만드느냐? 대기업이 만드는 게 아니고 벤처가 만듭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모든 산업의 경우 마찬가지죠. 근데 벤처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1억씩 버는 구조가 아니고, 이 잡순의 동네처럼 대박이 나오는 친구들이 10명 중에 2명이 나와서 돈을 법니다. 그러면 한국은 지금까지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셀러리맨들이 10억을 버는 구조라면은, 미국은 대박 2개 터뜨려가지고 20억 버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실패한 기업인이죠. 우리가 농업벤처 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 빌려주게 되면 돈 빌려주면서 연대보증을 시켜요. 연대보증 시키면 그 결과로 실패하면은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신용불량자를 사회에서부터 축출해내게 되면은 새로운 창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한국에 있는 현실입니다. 과거 2000년도에 대학생 중에 50%가 창업하겠다고 손든 친구들이 지금은 3%도 손을 안 들고 있습니다. 왜냐? 바로 신용불량 문제 때문에. 자, 지금 같은 형태로 우리가 10만을 창업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국가는 목표를 달성할지 모르지만 5년 뒤에 현재 체제에서는 5만의 신용불량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국가적 재앙이죠. 그러니까 연대보증 개선과 엔젤 회수 시장, 이 두 가지가 지금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농업 얘기하기 전에 마지막 얘기는 정부 3.0입니다.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혁신시장, 정부 3.0 전부 다 우리 박근혜 정부의 곤약집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 네 가지 내용이 각각 떨어진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 네 가지 내용은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창조경제가 꼽히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있어야 되고,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혁신시장이 활성화되고, 혁신시장을 이끌어가는 힘이 정부 3.0입니다. 지금 데이터 다 개방한다고 그러죠. 우리 이제 10,000개의 데이터를 개방한다. 이미 그 2009년 이전부터 이 데이터 개방을 향해서 영미 국가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오픈 데이터, 즉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국방에 관계된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모든 데이터를 개방하라. 데이터 개방뿐만 아니죠. 조직을 개방하고 문제를 개방하고 그 다음에 정책 입안 과정을 개방해라. 이렇게 개방하겠다는 게 정부 2.0의 선언이었습니다. 오바마의 선언. 오바마는 정부 2.0, 개방 정부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것이다. 이 분야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데가 호주입니다. 호주는 공공정보는 개인 비밀과 국가 안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방한다. 그리고 이것이 정부의 기존 관습의 저항에 부딪힐 우려가 있으므로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기회 있을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조하실 것입니다. 정부의 개방. 이 개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개방되면은 이게 단위별로 개방이 되면서 정부의 개방된 데이터를 가지고 수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집니다. 농업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 효율적인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뭐 지금 미국의 메쉬, 이런 걸 메쉬업 서비스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서울에서 만들어진 서울 버스 앱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정부의 데이터가 개방됨으로써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민간이 수많은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정부 2.0이 아닙니다. 정부 3.0이에요. 정부 3.0이라는 용어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쓴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초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2.0과 3.0의 차이는 뭐냐? 3.0의 의미는 늘 개인화된 의미입니다. 2.0은 우리 모두예요. 모두입니다. 그래서 2.0 그럴 땐 자료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개방과 공유를 국민 전체한테 우리 정부 자료를 개방해주면 정보의 홍수에 빠져들게 되겠죠. 개인 국민들은 그거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의 맞춤 데이터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개인화된 서비스, 개인화된 정보. 이 개인화된 정보가 가는 길은 스마트폰에 합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중심의 융합된 정부가 바로 이 정부 3.0.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자, 그런데 제가 요청받은 게 이겁니다. 저는 농업을 모르는 사람인데 농업 얘기를 좀 하라. 그래서 제가 거기 이현호 원장님한테 자료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완전히 까막눈이고 전달만 몇 가지 해드리겠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전문가니까 뭐 틀린 게 있더라도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농업 전체를 놓고 보면은 농업의 부가가치가 GDP 3% 미만이다. 취업자도 지금 6% 수준이다. GDP 3%의 취업자 6%니까 국가 평균 1인당 GDP보다도 열악한 건 당연한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 현재 문제인데, 이러한 현재 문제를 우리가 에지에서 투비로 가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6차 산업, 농업은 이제 1, 2, 3차가 합쳐진 6차 산업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밸류체인이 생산 중심에서 R&D와 유통으로 가는 이런 그 IP와 고객 관계 중심으로 가게 된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 농수산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우리 농업혁명의 4차 혁명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 주요 융합 분야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정리만 해놓은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워낙 전문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식물 공장이 도입되고 있고, 뭐 여기 농진청의 연구동이고, 고부가치 생명산업. 생명산업의 이제 핵심을 한국은 지금 또 제약산업에 잡고 있는데, 저는 옛날부터 2000년 이전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생명공학의 중심은 제약이 아니고 농업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제약산업은 넘어야 될 벽이 너무나 많죠. 근데 농업으로 가게 되면은 한국의 가장 문제가 되는 안보 문제를 극복하는데 농업 안보가 제일 시급하다. 그때 제가 농업 쪽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광합성 기술 쪽에 투자를 제가 많이 했었죠. 자, 도시농업이 부상되고 있고, 귀농이 증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니어 창업 6만 분야로 농업이 주목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농업 선진국 네덜란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네덜란드가 어떻게 농업으로 성공하고 있느냐. 네덜란드의 1년 농업 총생산액이 뭐 아시는 것처럼 100조입니다. 100조. 1000억 불이니까. 1000억 불. 그러면 과연 네덜란드의 농업의 경쟁력은 어디 있는가? 좀 이따가 3개 국가로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제 의견을 얘기 드리죠. 다음에 이스라엘이 또한 농업이 두 번째 수출 품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농업의 핵심이 과연 어디 있는가? 이것도 역시 자기들 허브라고 얘기하지만 농업의 핵심 문제를 우리가 두 가지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기술, 하나가 시장입니다. 생산이 아니고 양쪽 끝으로 지금 밸류체인이 이동해 있죠. 덴마크도 마찬가지죠. 덴마크의 과연 핵심 경쟁력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 세 국가를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건 이겁니다. 경쟁력이 만들어지는 것은 첫 번째는 개방이라는 거예요. 개방을 안 한 분야는 경쟁력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지원과 보호에서는
경쟁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과연 우리가 네덜란드나 이스라엘이나 덴마크 농업의 경쟁력을 그 만들어진 결과 요소 기술만 놓고 볼 것이냐. 그래서 화해 레일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것을 만들어내는 힘은 어디 있느냐? 개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가 개방 경쟁력이죠. 네덜란드 마시는 것처럼 농업 전체 부가가치를 만드는 데 보면은 가공이 더 많죠. 자기들 농업 수입이 또 유럽 제1이잖아요. 많은 걸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한다. 그러면은 이러한 개방을 만들어내면 한국도 경쟁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고기 개방 이후에 한국의 한우 생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어때요? 소고기 개방 이후에. 한우 생산 늘었어요, 줄었어요? 적정 유지하고 있어요? 한우 농가는 어때요? 괜찮아요, 그것도? 숫자는 줄었고요. 예. 규모는 좀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30% 생산이 늘었더라고요. 예. 한우 생산이 30% 늘었다. 소고기 개방 이후에. 그리고 농가는 줄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개방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 그러면 경쟁력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만들어내면서 투입된 기술이 어떤 게 투입됐는가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소고기 품질 검사하는데 대한민국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갖추게 됐냐 그랬더니 이거 안 잘라보고 마블링을 검사할 수 있는 초음파 마블링 검사 기술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그 기계를 제가 1999년도에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위에 많은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개방이라는 겁니다. 개방. 두 번째 이제 개방을 통해서 경쟁력을 만들어내는데 뭘 만들어냈느냐? 플랫폼, 시장 플랫폼이 구축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덴마크 같은 경우는 다스의 제일 큰 역할이 뭐냐? 저는 그게 플랫폼이라고 봅니다. 개방 플랫폼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 시장 플랫폼이 만들어지니까 효율이 만들어집니다. 그 효율 위해서 뭐가 만들어졌냐면은 연구 개발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창조경제에서 얘기했던 그 공식들이 네덜란드, 덴마크, 이스라엘에 제가 보기엔 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거기 필요한 건 뭐냐? 시장 플랫폼이 구축이 되고 혁신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뭐냐면 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낸 거죠. 한국의 벤처농업대학 가보신 분 계시죠? 가보신 분 손 들어주실래요? 금산에. 우리 정문수 씨가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창조농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제안을 4가지를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가 모든 그 창조성의 핵심은 기회의 포착으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과연 우리는 그 농업의 새로운 기회는 어디 있을까? 그래서 그 농업의 새로운 기회를 저는 3가지로 봤어요. 중국이란 변수가 있다. 중국이 우리 농업의 기회다. 그 다음에 노령화란 변수가 있다. 그리고 웰빙이란 변수가 있다. 이러한 3가지 거대한 변화가 새로운 농업의 시장을 창출해낼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술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우리가 인지를 하자. 그래서 늘 혁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시장의 변화와 기술의 변화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기술 변화의 지금 핵심이 되는 건 스마트 혁명,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이 2가지 기술이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사회 구조를 초협력 구조로 만듭니다. 옛날에는 농촌에서 뭘 기르는지 모르는데 요즘은 그 RFID 가지고 추적하면은 현지에서 생산해서 소비될 때까지 추적 검사가 다 이루어지고 제가 지금 먹으려는 농장의 현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초협력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기업가 정신의 함양이. 결국 혁신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실패의 동의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지원하지 않으면 혁신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를 지원하고 농업에 투자하는 엔젤을 육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장 플랫폼이 그 온오프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이것이
지금 유통 현대화 이 문제가 사실은 농업 혁신의 저는 가장 근간이 된다 생각하고 그 사례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례는 제가 지금 현재 카이스트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창업 과목이 있어요. 창업 과목에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가지고 자기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발표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3주 전에 우리 학생 하나가 여기 이음이라는 학생하고 황선욱이라는 학생, 대학원 학생입니다. 이 둘이 이 과제를 발표를 했어요. 창조 농업에 대한 발표입니다. 잠깐만 제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양천리의 현재 모습을 이제 에지이즈 문제를 이 친구가 정리를 한 겁니다. 인구는 감소되고 있는데 노령화 추세는 둔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역시 농촌 일손 부족이 하나의 문제인데 또 지자체는 전부 다 관광산업을 발굴하려고 있고 귀농과 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뭐 작년만 하더라도 지금 50대 이상 귀농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교육 수강 무지하게 증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요것이 지금 현재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표권 출원 같은 것도 지금 굉장히 늘고 있죠.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기회는 지금 뭐냐면은, 우선 시장의 규모 경제가 이제 들어서고 있습니다. 고부가치 농업이 들어서고 있고, 규모 경제가 들어서고 있고, 전문화 분홍이 증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이제 농업 정책이 이슈화되면서 우리 농림부가 계속 귀농 지원책을 수립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하죠. 통신, 모바일 센서 기술이 발달을 하고 있어서 과거에 그와 상상할 수 없던 ICT의 접근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니까 과거와 다른 뭔가 새로운 그런 농업의 기회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농촌일기에 나오는 일용이 웹하고 앱의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농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우선 농촌의 일손 뱅크가 하나의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관광입니다. 그러니까 일손 부족, 그 다음에 관광의 활성화인데 우리가 이제 이 관광 활성화에서 단순히 이 현지 농촌 관광뿐만 아니라 주변의 투어와 맛집 같은 게 연계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요즘 얘기하는 사회적 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 세컨드 하우스 헌팅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업정보 전문 포털이죠. 지금 농림부가 갖고 있는 각종 경작 통계, 고객정보, 수요 공급 이 자료들이 이제 정부 3.0 프로젝트에서 다 이제 개방이 되죠. 요 개방된 데이터를 잘 정리한 게 데이터 마이닝이죠. 데이터 마이닝을 하면 뭘 만들어낼 수 있느냐? 예측 정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화해 정보 시스템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전 세계 꽃의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적기에 적절한 꽃을 적기에 공급해 주는 것들이 전부 다 이게 IT를 이용한 농민들하고 일이 되죠. 여기 이제 개인화된 서비스, 일선 컨텐츠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건 홍보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농촌 내 바이럴,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타겟별 커뮤니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에서 현지에 출연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에 누가 제일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제 생각에 농림부가 큰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농촌 스마트폰 판매 사업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앱은 다 깔아서 농촌의 스마트폰을 보급하는 킬러 앱으로 만들어주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진청, 농수산부 우호관계를 유지해가지고 여기서 계속적으로 흥미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이제 전체 300만 농민에게 이제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알려주느냐. 크게 세 개인데 첫 번째 타겟은 귀농인 15,000. 그 다음에 두 번째 타겟은 농촌 지도자 15,000. 이것을 주된 타겟으로 삼고 그 가운데 일반 농민 50만, 나이가 이제 20에서 50 사이, 이 사람들한테 타겟으로 삼아서 각각 타겟팅 포인트를 고단한 당신 일용이가 도와드린다. 그 다음에 바쁜 당신 일용이가 도와드린다. 그래서 요 타겟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그멘트, 마켓 세그멘트를 만들고 타겟팅하고 포지셔닝 하라는 STP 전략을 만들어 본다. 그래서 이제 사업 계획에서 이 친구들이 내놓은 게 5가지의 이제 5포스를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진입장벽을 놓고 보니까 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고객을 많이 끌어들이는 게 진입장벽이다. 이 스마트폰 앱입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제휴기관들은 지금 정부가 공개하는 많은 자료들이 컨텐츠 제휴기관이 되고, 그 다음에 농촌민 학생 계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눈높이를 고려해서 만드느냐. 그리고 대체제로서는 정부 데이터하고는 뭐가 다른 거냐. 여기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적시성을 향상시켜주자. 이게 이제 이 친구들이 내놓은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즘 대학원 학생들이 한 3주 정도 시간 주면 이 정도 이렇게 만들어 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도를 카시트에서 만들 것이냐 제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전국 대학교에서 이런 경진대회를 하면 제가 보기에 이 정도 만들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벤처 경진대회 하면은 재미있는 아이들이 무들이 나올 것이고, 이 프로젝트 조금만 도와주시면 아마 이 친구들을 실제로 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자,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